아니 검단 거기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계속 마피 뜨고 음. 그런다는데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검단에 마피가 있어요? 마피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어디에 그런 물건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금액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서 음, 우선은 그분은 검단 하면은 검단 신도시가 있고 검단의 구도심 쪽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도심 쪽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 왕길역 로얄파크 네, 시티 그렇죠. 푸르지오 거기도 검단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음, 또는 가연산 쪽에도 분양권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마피는 아니고 분양권 거래가 잘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는 검단 신도시가 아니에요. 음. 아닌 곳을 가시고 지금 검단 너무 분위기 안 좋다, 마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런 물건이 있냐고 저도 더러워 물어보고 진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검단 분위기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있는 그대로 음. 갭 투자자분들 네. 전화들 오십니다. 실제 방문까지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제 계약금까지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그분들도 아세요.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금매를 찾는 분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매를 찾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전화 문의조차 없었는데 이번 주는 저 7억대, 8억대 금매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없어요, 금매가. 금이 없어요. 지금 금매는 작년 연말에 조금 있었던 게 정말 아름아름 이제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난 뒤로는 또 GTX-A 또 개통했잖아요. 개통하고 나니까 운정 중앙역만 사람들이 올랐다라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덕양구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이제 그 지축에 있는 반도 북한산 유보라 아파트도 지금 실제 실거래가 됐고 또 제가 창릉 천마을에 보니까 그 천마을 앞쪽에 이제 5, 6, 7단지가 있는데 공일 스위트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이 9억으로 또 찍혔더라고요. 9억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금매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8억 초반이나 8억 중반까지의 실거래가 됐었고 8억 제가 알고 있기로 8억대 8억 9,500인가 8억 9천에 이제 실거래 돼서 한동안 굿자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흥동인 7단지의 최지한 대표님께서 굿자를 못 찍었다고 한탄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굿자가 이제 찍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릉 천마을 분양가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릉 천마을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사전 청약은 6억 7천에서 뭐 6억 후반으로 지금 나왔는데 본 청약 분양가는 최소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확장비랑 이자 후불제랑 이런 거 다 따지게 되면 8억이 넘어갈 것 8억 같아요. 넘어가죠. 근데 이제 댓글에 이제 뭐 공공 분양이 8억이면 민간 분양은 얼마 될 거냐. 근데 제가 민간 분양은 앞으로 창릉은 10억 아래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공 분양도 이제 8억이 제일 싼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기 신도시인 운정하고 검단 신도시를 비교하면서 검단은 뭐 5억대, 6억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토지 보상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건데 올해 지금 공사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PF 문제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정말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분양을 갖다 하지 않고 이 분양을 늦추게 된다고 하면 불보듯이 뻔하게 수도권의 아파트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검단은 다행스럽게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검단이 정말 저는 좋아 보여요. 올해 또 인천 1호선 연장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검단 내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로도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오늘 검단 오게 됐는데 네. 와 제가 또 작년에 왔을 때랑 또 올해 또 확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네, 정말 지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또 서울 출퇴근이라든지 따졌을 때 검단이 나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단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셔도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GTX-A 12월 28일에 개통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12월 28일이 아닐 거야. 그 다음 해로 넘어갈 거야. 연신내역은 공사 개통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개통을 좀 늦출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개통을 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연신내역을 제가 가봤는데 3호선하고 6호선이 환승하는 통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중첩되지 않고 참 편하게 지금 환승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5일 먼저 네. 직접 타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먼저 타봤죠. 그 느낌하고 이제 인천 1호선 이제 여기가 개통한 거랑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선은 제가 GTX A 노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네. 운정중앙역까지 갔을 때 네. 진짜 단시간에 20분, 20분, 네. 22분. 네. 22분. 그리고 운정중앙역이 네. 우선은 지하 7층인가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지하 3층으로 올라갔고요. 네. 올라가서 우선은 그 복합 환승센터를 네. 버스 정류장을 진짜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죠. 네. 너무 신박하고 고양시나 화성시나 성남시나 서울시도 없는 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정 신도시 전체적으로 GTX A는 호재다. 그래서 파주가 천지개벽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파주 환승센터. 근데 여기에 모든 차량이 파주 운정 중앙역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악산로에서 동서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운정역 쪽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자차 접근하기도 편하지만 마을버스나 아니면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배차 간격 10분 가지고 또 이제 막 딴지 걸던데 이 10분이라는 건 이제 안정화되게 되면 6분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주뿐만 아니라 제가 또 들어보니까 김포에서도 지금 킨텍스로 많이들 가서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검단에서는 조금 이제 킨텍스까지 대중교통 가는 게 조금 가기는 불리할 수 어려워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김포에서는 킨텍스 버스로 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네. 킨텍스 역에서 네. GTX A 노선을 이용하실 맞아요. 수 있네요. 네네. 인천 1호선 연장이 정말 이 바로 이제 개항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연결되고 또 김포공항을 가게 되면 또 9호선이라든지 5호선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말 서울 지하철에 다 환승이 다 되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그런 가치가 완전 재평가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진짜 GTX A 노선을 제가 타보고 나서 네. 더 인천 1호선 여기 아라역 개통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양역에서 제가 여기 검단 신도시로 들어오려면은 버스를 뭐 15분, 20분, 말로는 15분, 20분이지만은 출퇴근 시간대 맞아요. 가면은 네. 30분, 40분 걸리거든요. 네. 이거를 겪어서 지금까지 다들 너무나도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5개월, 6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진짜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집값이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금이 매수 기회이다. 왜?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하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안 사니까 매도 아니면 내가 만약 매수자다 그러면 남 대표님 좀 깎아줘요 하면 남 대표님 깎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설 명절이 지나고 또 이제 또 너무 신기한 타이밍이 뭐냐면 금리나 코픽스 금리가 내려갔어요. 1월 16일. 네. 어젠가 오늘부터 지금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또 내려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계절적인 이 한겨울에 내가 이사도 잘 안 가는 뿐만 아니라 집도 잘 안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또 2월, 3월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중요 지점이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제 뭐 창릉 3기 신도시에 정말 공공분양, 뭐 민간분양을 갖다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대로 지금 내 자금 여력에 맞춰서 6억에서 9억 사이에 아파트 어느 지역, 뭐 검단이든 운정이든 뭐 고양시든 뭐 킨텍스라든지 저쪽은 조금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저긴 좀 힘드시면 예를 들어서 뭐 대공역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벨트 쪽으로 해가지고도 하셔도 절대 지금의 매수했던 금액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제가 확신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GTX A가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반응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GTX A를 타본 사람이 있고 안 타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남 대표님 타보셨고
저 타봤고 우리 김계숙 대표님 타보셨나요? 아직 아니, 안 타보셨죠.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도 안 타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타보니까 이야기가 안 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거 타보고 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GTX-A를 탔다. 타본 사람이다. 그러면 운정 신도시에 그 금액으로 절대 안 던질 거고요. 킨텍스 원시티에 12억에 안 던져요. 지축에 있는 아파트 8억에 9억에 안 던진다니까요. 그냥 갖고 있어. 언제까지? 수서역 개통할 때까지. 그러니까 수서역을 한 번에 갈 때까지. 근데 그게 25년 말이 될 수가 있고요. 26년 초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한테 딴지 거신 분들이 있어요. 야, 수서역은 2, 3년 더 걸린대. 삼성역은 5년 더 걸린대. 이렇게 딴지 거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로라든지 노반이라는 게 다 되어 있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만 만들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GTX-A 서울에서 운정중앙역은 선로를 공용을 쓰지 않고 단일 노선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서까지도 이제 이미 이런 개통을 갖다 할 준비를 다 갖춰져 있고 마지막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믿으셔도 되고 삼성역 무중차로 가는 그 시기가 이쪽 사북부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뭐 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역이 만약에 정차한다. 그러면 아마 이 서북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제가 대조동에 있는 대조 1구역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아마 20억도 가지 않을까. 34평 기준으로. 실제로 제가 GTX-A 개통하고 난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가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불과 3주도 아직 안 됐는데 실거래 가격이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소폭. 그리고 이제 지금 운정 중앙역 쪽, 그다음에 킨텍스역 쪽, 그다음에 대공역 쪽, 연신내역 쪽에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를 정말 매물장에 놓고 이제 문의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또 월세 가격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전세가 사라지다 보니까 오피스텔하고 빌라 월세가 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방 3개짜리는 거의 180에서 200, 방 2개짜리도 거의 150 전후로 오피스텔 월세가요?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뭐 150, 200 월세 내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소득 대비 주거비가 20% 이상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거비를 갖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좋지는 않지만 내 자금, 그다음에 대출이 되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판단해가지고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금매는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정말 싼 매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금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금매예요 하는 매물들보다는 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8억에 올라와 있지만 그렇죠. 실제는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8억까지는 못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7억 5천 선을 예산을 잡았지만 그래도 한 8억 매물도 보시고 좋은 중개사님 만나셔가지고 조금 조율을 요청해 보면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도자분도 나 팔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지금 괜찮은 매물들 중에는 세입자분들이 계신데 세입자 만기 때 빼주고 또 매매를 바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조금 빨리 금액을 조율을 해서라도 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지금 몇 개씩 있으니까 잘 잡으셔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전에 그 신생아 대출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진짜 최근에 이번 1월 달 지금 보름이 지났잖아요. 신생아 대출 받아서 계약을 하시겠다는 분이 한 2팀, 3팀 정도 오셨어요, 실제. 그래서 정말 검단은 이 신생아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딱 적합한 곳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 많은 매수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전자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오, 신생아 대출은 네. 0.1%또 인하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님한테 전자계약을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듣기로 또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금 소득이 완화돼서 예전에는 뭐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2억 5천인가? 아무튼
요즘에 또 젊은 2030 세대들이 연봉이 또 높다 보니까 부부 합산되면 연봉이 2억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신생아를 갖다 낳으신 가정 중에서 이제 이런 혜택들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9억 이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정말 매수를 해도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싸다. 그러면 6억 이하 아파트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에 10년 이내, 5년 이내면 더 좋겠지만 10년 이내 정도로 해서 픽하셔도 2년, 3년 후에 정말 웃으실 거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잘 접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평생 내 집을 갖다가 이제 한 번도 안 사보셨다가 처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또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절대 비싼 건 아니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도권 집값은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네, 항상 비싸다고 느꼈고 네, 비쌌지만은 투자를 결정을 하신 분들만 지금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정말 하셔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설 명절 전에 의사 결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갈팡질팡 아니면 나는 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 주까지 의사 결정하셔가지고 네. 계약만이라도 해놓고 정말 조율이 잘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지방에 지금 양도세 또 그다음에 취득세 또 면제해 준다라고 해서 지방에 또 내 집 투자를 갖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지방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아예 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지만은 나름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동네예요. 거기는 집값도 좋은 곳들은 서울보다도 비싼 네, 곳들도 그렇죠. 많고요. 그래서 잘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어떤 노선이 지나가서 그 지방 내에서 뭐 기차가 지나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한다. 저는 그런 거는 좀 정말 조심스럽게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내 투자금이 그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수도권 내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내가 가진 이 시드 가지고 좋은 네. 곳에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정말 부동산 공부를 지역적으로 잘 많이 분석을 하셔야겠지만 네.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똘똘한 한 채를 지방에 갖고 있는 분들이 지방 거를 팔고 본인은 지방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전세나 월세 살고요. 그분들이 다 지금 그 시드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이제 관심 갖지 않고 있고 또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 드렸던 GTX A 역세권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똘똘한 한 채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딱 갈라치기가 또 돼 있고 또 양극화도 완전 초양극화로 가면서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정말 빨리 지금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방금 코코님께서 무주택인 친구들은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이 집이 없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절대 집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집값이 진짜 10년 전부터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일본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임을 하니까 뭐 3개월이든 2개월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년 전에 똑같이 그 포지션을 갖췄는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후회하는 눈빛이 이제 흔들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지금 결정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그때 보았던 집값이랑 지금의 집값은 다르기 때문에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 쌌잖아요. 그러니까 검단만 봐도 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를 보면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분양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7억, 8억까지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서 분양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못하면 또 1년, 2년이 또 지나가고 또 전세 만기가 또 오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에 못 있고 이제 밀려 나오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밀려 안 나오고 이제 빌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빌라에도 안 살다 보니까 밀려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창릉을 제가 보더라도 35년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단 신도시만 보더라도 지금 검단 신도시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여기 지금 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 6월부터 입주했어요. 그쵸. 얼마 그럼 안 됐어요. 개발은 아마 10년. 2018년도에 땅 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 네. 이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완성되려면 30년 안에 30년 될까요? 정도 되죠. 2030년.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신도시가 하나의 그 완성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엄청 걸 걸리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무주택자 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사실은 물론 내가 싸게 살면은 좋겠지만 내가 그쵸. 싸게 좀 매수를 하면은 좋은 거지만 한 주택이잖아요. 내가 거주할 집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집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 내가 전세, 월세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과 사실은 이걸 이주하는 비용들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가 실수요자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결정했을 때 매수까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왜 결정을 못 하냐면 한 번도 집을 사보질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갖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집이라는 게 소유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바이가 아닌 리브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내가 소유를 해야지만 또 알게 되게 되고 또 1주택을 갖다가 내가 장만하는 순간부터 부동산을 더 공부하게 되고 부동산을 또 공부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축이라든지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장사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식을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의식주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부분을 먼저 해결한 상태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삶을 갖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고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 집을 선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뭐 영끌해서 집을 장만한다. 이게 아니라 다 생각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30대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에 그런 것들 빨리 깨달아서 나는 그냥 빨리 이제 뭐 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빨리 결정하신 분도 좀 적지 않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보다 좀 오바돼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만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만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스마일이 네. 강조해서 생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스님 오늘의 포인트가 설 명절 전에 음.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손님이 오신대요. 투자자 손님이 네. 오셔서 이제 집 볼 수 있는 거를 전화를 드렸더니 네. 내일도 예약돼 있고 그 집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거의 두세 팀씩 예약이 돼 있대요. 네네. 이런 분위기가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정말 호반, 우미린, 금호 이제 딱 네. 투자 좋은 물건들만 호흡만, 보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좋은 물건들만 찾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 분들이 지금 주말에도 보기로 했으니까 네 빨리 와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예 거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래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가 있는데 강남이라든지 또 서울은 지금 실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 지금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GTX-A 지금 개통하고 난 뒤로 슬금슬금 가격이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실제 거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거래가에 찍히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제 계약서 썼는데 바로 그 다음날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아마 실거래 신고는 아마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많이들 나올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다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할 거라는 것들을 미리 다 알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3주택, 4주택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똘똘한 한 채보다 똘똘한 한 채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2채 정도는 가져가도 크게 부담 없고 지금의 앞으로 분양 가격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이것도 또 시간이 또 지나가면 또 해결이 또 될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여기 검단에 왔을 때 그때도 남선혜 대표님하고 그 이야기 했었어요. 지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몇 달 뒤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달이 뜨거웠죠. 검단이. 그렇죠. 네, 엄청 5월, 뜨거운, 6월, 7월이 핫했죠. 네. 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했고 또 그때 이제 또 매도했던 분들은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어서 매도를 했었을 건데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 시점이랑 지금 시점을 봤을 때 떨어졌나요? 그때보다? 아니죠. 안 떨어졌죠? 그 네. 호가에서 계속 그대로 있고요. 네. 떨어지기는 무슨 지금 거의 1억에서 1억 5천 이상은 다 그쵸.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올랐지만 네. 물론 검단 신도시는 가격은 그때보다 올랐어요. 전세 금액은. 네네. 근데 지금 25년, 26년 앞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조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을 치고 못 오르고는 있어요. 물량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음. 네, 근데 이거는 매매가랑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검단 신도시가 전매 제한 단지라서 뭐 분양권을 그렇죠. 전매를 한다든지 맞아요. 매매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매매가 더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아라역 주변으로 분양권을 못 사니까 실제 내가 실수요자분들은 아라역 주변으로 매매를 하게 돼요. 네. 검단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더 매매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있는 거예요. 분양권을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가에는 조금 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단은 뭐 한번 살아볼까 이 정도로 해서 전세로 좀 더 저렴하게 들어와서 살다가 너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드니까 이제 매수로 네. 전환되는 그런 수요가 꽤 있군요. 그렇죠.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신생아를 낳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 했다가 출산율의 반등 분명히 올 거다고 했다가 욕 먹었거든요. 아니 아파트 때문에 애를 낳는다고 실제로 작년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출산율이 근데 조금 증가했어요. 증가하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박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요즘에는 아니, 정말 몸소 느껴요. 저도 제가 말을 해놓고 과연 내 예상대로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타필드 갈 때마다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 많고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다. 1%대 금리가 없잖아요, 사실. 없죠.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1% 금리를 30년, 20년간 받는다는 거는 아니 진짜 만약에 정말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2030 세대들 다 연봉이 높아가지고 한 1억씩 있잖아요. 그러면 9억 이하니까 6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도 4억 정도 대출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년까지 안 가도 충분히 뭐 5년 있다가 바로 이제 그걸 이제 매도하고 또 다른 집으로 또 갈아타게 하시게 되면 비과세 받고 또 그 이자 절감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지금 민님인데 저 1인 가구 검단 금강 24점 당첨이요. 근데 풀 대출 받아야 됩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1인 가구인데 야, 진짜 근데 1인 가구 당첨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유짱님, 그래도 당첨자분들이 있다. 포기하지 있어요. 마십시오. 네. 근데 풀 대출 받으신다고 했는데 풀 네. 대출 안 받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 대출은 신이 주신 나에게 그 능력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꼭 받으셔야 돼요. 감사 스마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대출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대출 받으면 큰일 난다.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리가 비쌌어요. 또 은행권에서 또 금리 좀 비싸게 했고 대출도 안 해줬고. 근데 지금은 대출이 그렇게까지 내 능력에 벗어난 또 대출도 또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정도는 또 감당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도 잘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보다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1인 추첨이 지금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저도 롯데캐슬 1인 추첨으로 84C 당첨입니다. 아. 감사띵님. 아무튼 저희 구독자님 분들 되게 행운의 구독자님이 대단하시네요. 많으시네요. 네. 저는 제가 검단에 이렇게 행운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신지 몰랐네요. 물론 여기에 지금 대출이자 3% 미만이었으면 점점점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는데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저희 손님도 최근에 4.2에서 4.5%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높아요. 근데 이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서 아마 3% 후반대도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네. 다른 분들 뭐 정말 잘 받으신 분 3.9%도 받기는 했고 네네. 이제 코픽스 금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면서 또 추후에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현재의 금리를 보시면 안 되고 보통은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잔금을 한 3개월, 뭐 많게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정도 후에는 지금 금액도 아니고 지금 금리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약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 명절 전에 이제 지금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한 달 있다가 또 이제 딱 봤는데 진짜 그때는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막 늦추고 안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대출 이자도 높아도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 5%대 중반에 대출 이자 내면서 그때 첫 집장만 했을 과거에? 때, 네, 과거에 그때 5%대 중반 대출 이자 갚아가면서 문득 생각해봤어요. 아, 그 대출 이자를 나쁘게 보면 이자가 많으니까 쏟아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거를 갖다 슬기롭게 또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일이 또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내 집을 다 떠나서 이제 요즘에는 내 집 마련도 다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런 리스크 하나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안고 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출 이자가 있으니까 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수란아,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대출 이자 갚아야 돼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사니까. 네. 네. 줍줍 무순위 무주택 해당 거주지에만 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하세요. 근데 이것도 줍줍 무순위도 과연 무주택이신 분들이 줍줍을 할까요? 나는 또 못해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줍줍 무순위도 아마 무주택자분들 안 할 수도 있다. 이분들은 못하는 못할 거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또 정책이 또 바뀌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무주택이신 분들은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제 경험상 제 30대 때 제 주변의 지인들 40대 때 이제 50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까지만 해도 집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40 중반 넘어가서 이제 50대니까 야, 집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네. 검호우님께서 남수란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거래 주르니 시간 나셨나 봐요. 무지 바쁘셨는데. 얼마나 바쁘셨길래. 네, 바빴다가 요즘 조금 한가해졌는데 네. 그럼에도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도 잘 참여 못하고 아, 박스진도 못 뵙고 그래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남순환 대표님께서 또 임장 네, 관련해가지고 네. 또 이런 또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이야기 좀 될까요? 해주세요. 네. 이렇게 무주택자 또는 한 지역에 내가 관심은 있지만 그 지역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많거든요. 여기 금액대 내가 과연 들어가도 되는 금액일까? 이렇게 부동산 공부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임장 패밀리 임장 패밀리. 네가 완성이 됐는데요. 네. 여기 임장 패밀리에는 13만 구독자를 가진 지금 땅땅 무슨 땅땅 땅님하고 무슨 땅님하고. 네, 네.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지금 부티님하고 부티님. 네, 그리고 지금 8년차 공인중개사 저 남수란이 검담부동산 프로 남 네, 대표님. 네, 남수란이 이렇게 임장 패밀리를 해서 정말 지금 최근에 검단 갔고요. 네. 마포 갔고요. 네. 잠실 갔고요. 네. 지금 신길 뉴타운 다음 주 25일 날 갈 거예요. 네. 현장에서 세미나실을 구해서 거의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네. 분석을 하고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둘러보죠. 네. 아, 이 아파트는 왜 어떤 입지 때문에 이렇게 대장 단지를 차지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금액대 뭐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함께 보면서 느껴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이 동네를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개사업부 저 남수랑 공인중개사가 마지막에 중개까지 실제 매물들까지 풀어드리면서 보실 수 있게끔 지금 해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임장 패밀리 카카오톡 단톡방에 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남 대표님의 이런 열정 그리고 이제 저보다 또 구독자도 엄청 많으신 또 부티님과 땅땅 무스땅까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제 가는데 네, 땅땅 무스땅님이 임장 들어오셨는데 패밀리 화이팅. 네, 임장 패밀리 제가 다음번에 꼭 시간 내가지고 임장 패밀리 꼭 한번 참석 한번 네, 해볼 수 네, 있도록 참석해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네, 네. 그 저희 여기에 네. 지금 상승 예감님이 네. 검단 모함이라도 매매 어떨까요? 예산이 대출 끼고 6억이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네. 모함이라도를 보신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검단에서 사실은 6억 이하 매물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하셔야죠. 네. 물론 이 미래도가 지금 위치적으로는 전철 역사랑은 조금 거리는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84 타입 단지예요. 84 타입만 있고 A 타입, B 타입이 여기서 있어서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여기서는 조금 음. 멀긴 한데 지금 여기 보이나요? 네, 지금 여기서 전철역에서 모함미래도가 여기예요. 여기군요. 조금 거리가 있고 지금 전철역이랑은 한 15분 15분 정도가 걸어가야 되겠는데요? 걸리고요. 그리고 한 658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럼에도 6억 이하라면은 잡으시고 실거주 그리고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헤든 초등학교도 너무 가깝고 아라 초, 중, 고. 다 있어서 네. 좋네요. 안 잡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검단 부동산 프로 전화 주시면은 네. 저희가 집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검단 경명로간 도로도 지금 보니까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통하게 되면 또 호재가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물론 뭐 역세권 대단 신축 그리고 네네. 호반, 우미린, 금호. 금호 이 네. 세 개 단지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피치 못해서 이제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차선책을 갖다가 선택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살기 편한 곳을 결정을 하시는 거지. 정말 호반 우미린 금호를 하면은 좋겠지만 네네. 내가 가진 선 안에서 네, 대출 비율도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봐요. 다들 키 맞추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안 오른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단지도 저는 그 A 타입이라고 하면은 진짜 집도 잘 빠졌기 네네. 때문에 잘 보셔서 매매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매매는 검단 부동산 프로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꼭 검단 부동산 프로에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꼭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검단이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단의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검단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또 제가 있으니까 더 좋고. 더 좋죠. 네. 그래서 검단에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소리가 항상 여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주변을 갖다 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또 부동산 관점에서 또 그렇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교통망, 그다음에 학군까지 다 들어오는 검단 신도시 감사스마일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검단에 또 분구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분구가 이제 내년 7월이면은 분구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 예산 때문에라도 네. 좋은 일자리들을 검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너네 자족도시 아니잖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주변에 없잖아.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좋은 일자리 없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마곡의 배후 주거 단지고 그리고 또 진짜 인천 1호선 아라역이 개통이 되면은 그 공항철도 노선이 아주 훌륭한 노선이잖아요. 훌륭한 노선이에요. 정말 업무직으로 갈 수 있는 이 탄탄한 노선이 정말 빠르게 정말 서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일자리가 없더라도 지금 일자리가 물론 들어오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이 노선 하나로도 지금 네. 검단 신도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분구가 되는 저 네, 너무 부럽습니다. 검단구가 네. 분구가 돼요. 우리가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지금이 서로의 기회입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무주택자분보다는 최소한 1주택, 나만의 그런 내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또 1주택으로 만들셔 나가기를 갖다가 기원 드리고요. 남순환 대표님은 제가 보니까 또 25년도부터 학업에 또 매진해야 되지, 중개도 해야 되지, 임장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야, 뭐 몇 가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럽기도 합니다. 네. 네. 엄청 열심히 사는 이유는 대출이자 갚기 위해서 열심히 네. 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진짜 감스님 덕분에 오늘 지금 감사스마일님 라이브 방송 송출되고 있고 네, 저희 네. 검단 부동산 프로 송출되고 있고 네.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그렇죠. 제가 네. 덕분에 라이브를 아우, 또 아닙니다, 키게 아닙니다. 돼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또 제가 또 일일이 댓글을 못 읽어드려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한 4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제가 더 바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검단 남 대표님 애청자분들께 제가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제가 남 대표님을 우연찮게 이제 알게 돼서 작년에도 이제 검단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도 됐고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워오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 친구예요. 남순환 대표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25년에도 해 나갈 거고요. 제가 느꼈을 때 검단이 비상할 수 있는 거는 인천 1호선 연장이 네. 임박했을 때 아마 그 느낌이 제대로 올 거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개통 전에 올지 개통 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번 검단에 와서 네. 남 대표님 또 애청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할까요?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도 하트. 여기도 하트요. 네. 여기도 하트. 네네. 네. 고맙습니다.